스파이더맨과 베놈, 벤 라일리와 엑스맨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환영합니다. 이곳은 코믹 스토리와 풀스토리 채널입니다. 여기에서 오래된 이야기부터 새로운 이야기까지 재미있게 풀어 보여드립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다크웹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배경을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벤 라일리는 90년대에 피터 파커의 클론으로 등장했어요. 그는 가끔씩 피터의 친구나 적으로 나타나곤 했죠. 그는 비욘드 코퍼레이션에 의해 스파이더맨 역할을 맡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기억이 조작되었어요. 이후 그는 피터가 자신의 기억과 삶을 훔쳤다고 믿게 되었고 기생생물 같은 물질과 결합해 카즘이라는 빌런이 되었습니다. 베놈, 즉 에디 브록은 현재 킹 인 블랙의 위치에 있으며 자신이 머리디우스라는 악당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간 속을 여행하고 있어요. 최근 그는 자신의 아들 딜런을 죽였다고 믿었죠. 매들린 프라이어, 일명 고블린 퀸은 진 그레이의 클론이며 최근 림보의 여왕 자리에 올랐습니다. 엑스맨은 잘 아시다시피 크라코아 시대에 활동 중인 엑스맨입니다. 여기까지가 배경 설명이고 이제 다크웹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뉴욕의 바쁜 거리 위로 눈이 내리는 가운데 벤 라일리와 자니는 연말 선물을 구경하며 창문 너머를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벤의 이름을 부릅니다. 벤이 돌아보니 피터와 MJ가 서 있습니다. 피터는 크리스마스에 이런 말에서 미안하지만 내 물건 좀 돌려줘야겠어 라고 말합니다. 벤은 당황하며 묻습니다. 무슨 물건 말이야? 알다시피 모든 걸 말이야. 피터가 대답했어요. 그는 벤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고 벤이 항의하려는 순간 피터는 그의 가면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필요 없을 거야. 피터가 말했어요. 사실 눈과 뇌도 가져가야겠어. 이제 네 본 모습을 드러내자.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아무데도 없는 곳에 사는 사람으로 말이야. 그 끔찍한 기억들이 떠오르는 가운데 벤은 한 목소리를 들었어요. 기분 나빴겠지. 그렇지 않아. 그들이 네게서 가져간 모든 것을 마주한다는 건. 매들린 프라이어가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오기 시작했어요. 림보에서는 감정이 힘이 돼. 그녀가 말했어요. 고통과 후회는 이곳의 화폐지. 난 그것들을 슬픔의 낫서로 응축했어. 이 낫은 내가 림보의 악마들을 통제할 수 있는 상징이야. 하지만 이곳의 마법을 위로 끌어올리려면 네가 집중해야 해. 네 아픔을 에너지로 바꿀 수 있겠니? 벤은 가면을 내렸으며 대답했어요. 고통이 에너지라면 난 이미 넘쳐나고 있어. 매들리는 그를 보며 말했어요. 좋아. 우리에게서 빼앗아간 모든 것 우린 다 되찾을 거야. 몇 달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를 마친 매들린에게 계획은 이제 결실을 맺으려 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림보의 텅 빈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벤이 물었어요. 이제 다음 단계는 뭔가요? 매들린은 설명했어요. 그녀가 필요한 것은 크라코아 뉴욕 기지에 있다고. 하지만 약속에 따라 그녀는 아기를 품고 그곳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리고 물론 그녀는 덧붙였어요. 소중한 잔인을 혼자 보낼 수는 없지. 그렇지. 그래서 그녀는 에디 브록의 도움을 구한 것이었어요. 다음 방의 문이 활짝 열리자 에디가 들어왔습니다. 네가 내 아들을 찾는 걸 도와주겠다고 했잖아. 그가 말했어요. 그래. 네 아들 말이야. 매들린이 대답했어요. 내가 널 도와줄게. 우린 둘 다 원하는 걸 얻게 될 거야. 하지만 먼저 네 마음에 짐이 너무 많아 보이는구나. 이 짐을 조금 덜어보는 게 어때, 에디? 매들린은 에디 브록의 기억을 지우기 시작했어요. 그의 상태를 과거 90년대 베놈 시절로 되돌렸습니다. 에디가 완전히 제압되자 매들린은 강렬한 노래를 부르며 림보의 악마들을 결집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텍사스 테남이라는 구절을 계속 반복하며 주문처럼 불렀습니다. 그 노래는 림보 전체에 울려 퍼졌고 현실 세계에도 스며들어 모든 이들이 느낄 수 있는 거대한 울림을 만들어냈어요. 갑자기 뉴욕 곳곳에서 악마들이 사물에 들러붙어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기 시작했습니다. 도시 반대편에서 피터의 스파이더 센스가 강하게 울렸어요. 그는 곧바로 슈트를 입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움직였죠. 빌딩 꼭대기에 올라서자 그는 악마에 의해 조종당하는 수많은 물건들이 도시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래서 크리스마스에 록펠러 센터엔 절대 안 간다니까 피터가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스파이더맨만 이 혼란에 뛰어든 건 아니었어요. 몇몇 엑스맨들도 싸움에 합류했고 림보의 악마들과 싸우면서 이번 혼란의 배우가 누군지 대충 감을 잡게 되었어요. 히어로들이 혼란에 빠진 틈을 타 매들리는 이제 헬로우스 이브라는 새로운 악당으로 거듭난 잔인에게 말했어요. 우리의 새 친구가 움직이는 걸 보면
아무 문제도 없을 거야. 한편 뉴욕의 혼란 소식이 퍼지면서 노먼 오스본은 사무실에서 보고를 듣고 있었어요. 그는 갑자기 뉴스를 끄고 의자를 돌려 과거 피터를 구할 때 입었던 황금 글라이더 프로토타입 슈트를 바라보았습니다. 뭐 이게 나쁠 건 없겠지. 그는 혼잣말을 했어요. 그때 한 목소리가 그를 가로막았어요. 이봐, 노먼. 날 기억하겠지? 노먼은 깜짝 놀라 뒤돌아봤어요. 너 피터처럼 들리는군. 그럴 거야. 목소리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얘기를 하러 온 건 아니야. 내 이름은 벤 나일리야. 기억나지? 당연히 기억나지. 원하는 게 뭐야? 그게 좀 복잡해. 벤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원하는 건 있어. 다만 말하기가 좀 어려울 뿐이지. 내 기억들 중 일부는 피터의 것이었고 일부는 내 것이었어. 그런데 피터의 기억은 전부 잃었어. 피터는 돌려주지도 않아. 솔직히 말하자면 그 기억들 중 몇 개는 중요한 것 같아. 더 나쁜 건 피터가 내 기억조차 온전히 남겨두지 않았다는 거야. 그가 남긴 것들은 대부분 고통과 배신뿐이지. 그래서 내가 너를 떠올릴 때 사실 기억나는 건 피터뿐이야. 벤이 말했어요. 노먼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황금 글라이더 슈트의 활성화 코드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슈트가 작동하기 전에 벤이 그의 등을 걷어차 벽으로 내던졌어요. 노먼은 피를 토하며 슈트 리모컨을 꺼내 버튼을 눌렀고 거의 벤을 제거할 뻔했죠. 슈트를 착용한 노먼은 헬멧을 쓰며 말했어요. 내가 저지른 모든 잘못을 바로잡고 싶어. 그는 얼굴을 찌푸리며 덧붙였어요. 하지만 내 신장이 다쳤고 이게 끝이 아닐 거라는 걸 알겠어. 벤은 리모컨을 집어들며 미소를 지었어요. 재밌는 얘기지. 내가 피터로 위장해서 그의 장비를 전부 가져왔거든. 잘 봐. 그는 버튼을 눌렀고 글라이더가 노먼의 발밑에서 폭발하며 그를 땅에 쓰러뜨렸어요. 벤은 노먼에게 다가가며 이어 말했어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속죄를 시작해볼까? 하나, 둘. 그는 힘을 잃은 노먼을 주먹으로 계속 내리쳤어요. 한편 다른 곳에서 매들린 프라이어는 눈을 번뜩이며 말했어요. 우린 약속을 했잖아. 어둠 속에서 한 목소리가 대답했어요. 그건 전의 일이야. 전이라니?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녀가 물었어요. 베놈이 어둠에서 모습을 드러내며 말했어요. 그가 여기 있다는 걸 알기 전이지. 이제 그를 죽이고 복수를 완성할 거야. 베놈은 말을 마치고 도약하며 사라졌고 메들리는 중얼거렸어요. 우린 그를 다루기 쉽게 만들려고 했지만 그의 기억을 너무 많이 빼앗아버렸어. 할로우스 이브가 끼어들며 말했어요. 맞아. 내 생각에도 그래. 도시로 뛰어오르며 옛날 사납고 뇌를 먹는 베놈은 외쳤습니다. 스파이더맨의 뇌를 먹어주겠어. 림보의 악마들이 뉴욕을 점령하기 시작하면서 피터 파커는 혼돈 속을 휘젓고 다녔어요. 그는 사람을 먹으려 드는 나무와 날아다니는 책들을 피해 다녔습니다. 점점 통제 불능으로 가고 있네. 그가 중얼거렸어요. 노먼이 긴급 호출을 보낸 상태였고 이는 피터를 걱정하게 했어요. 평소라면 노먼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주곤 했으니까요. 공포에 질린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점점 커지는 가운데 피터는 오스코프를 향해 달렸습니다. 그가 도착했을 때 노먼은 쓰러져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벤 나일리가 그 위에 서 있었습니다. 오, 보니까 네 상사가 미끄러져 넘어졌나 보네. 벤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정말 대단한 밤이지 안 그래? 너야, 벤? 제발, 피터가 말했어요. 카즘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며 피터는 벤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네가 살아있다는 걸 알았어. 느낄 수 있었거든. 정말 다행이다. 괜찮은 거지? 벤은 어두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짐작컨대 네가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겠지. 피터, 넌 날 버렸어. 그리고 이제 내가 내 삶을 되찾으러 돌아왔어. 이 도시는 내가 원하는 걸 얻을 때까지 고통받게 될 거야. 뭐라고? 잠깐만, 이 모든 걸 네가 한 거야. 설마 내가 널 잊었다고 그렇게 쉽게 생각한 거야? 피터는 잠시 주저하며 스파이더 센스를 의식했어요. 스파이더 센스를 확인해봐야 할 것 같은데 잠깐. 그에게는 통하지 않지. 그렇지. 피터가 묻기도 전에 베놈이 웃음소리를 내며 날아들어 피터의 머리를 붙잡았습니다. 오, 피터는 자신이 꼼짝 못하게 된 상황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그럼 다시 일로 돌아가야겠군. 잘 가라, 피터 파커. 피터는 몸을 일으켜 베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에디, 안 돼. 우린 베놈이다. 베놈이 말을 끊으며 외쳤습니다. 피터는 당황하며 말했어요. 이 말 이상하게 들리지 않길 바라는 건데 좀 더 바보처럼 들리는 것 같아.
베놈은 웃음을 터뜨리며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우린 어느 때보다 명확히 생각하고 있어. 네가 원하는 걸 한번 맞춰봐. 힌트는 뇌와 운율이 맞아. 피터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그냥 뇌겠지. 네가 원하는 건 내 뇌를 먹는 거야. 맞아. 베놈이 으르렁거렸습니다. 피터는 베놈에게 주먹을 날리며 외쳤어요. 아쉽게도 안 돼. 베놈은 우렁찬 소리와 함께 반격했어요. 평소라면 피터는 스파이더 센스로 이를 피하거나 충격을 줄일 수 있었겠지만 요즘 그 능력에 너무 의존하고 있었던 것이 문제였죠. 그는 몇 초만이라도 회복할 시간이 필요했지만 베놈은 그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베놈은 피터를 외부로 묶어 던지더니 또 한 번 강렬한 펀치를 날렸어요. 베놈은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생각보다 쉽잖아. 내 뇌가 너무 작아서 한 입에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군. 야, 내 뇌는 네가 쉽게 먹을 4가지 코스 요리가 아니야. 베놈. 피터가 반박했어요. 그리고 내 스파이더 센스만이 내 무기는 아니지. 난 아직 도망칠 줄 알아. 피터는 주변 사람들을 멀리 유도하기 위해 공중을 휘저으며 달아나기 시작했어요. 가는 길에 그는 신문 가판대에서 잡지와 라이터를 집으려 했지만 살아있는 가판대가 그를 먹으려 들었어요. 베놈이 따라잡으며 웃음을 터뜨렸어요. 숨이 차오르냐? 내 허약하고 맛도 없는 뇌처럼 내 패도 한심하군. 피터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내 뇌의 맛 프로파일에 대해 논쟁할 생각은 없어. 하지만 다른 계획이 있지. 그는 잡지에 불을 붙였어요. 베놈은 코웃음을 쳤어요. 네가 이 조그만 불꽃으로 우리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네 뇌는 정말 산만한 식사감이야. 피터는 불타는 잡지를 흔들며 말했어요. 널 겁주려는 게 아니야. 여기 크리스마스 트리들을 전부 불태워버릴 거거든. 갑자기 살아있는 나무들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 고음의 소리 파장은 신비오트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피터는 앞으로 달려들어 베놈의 통제에서 에디를 해방시켰어요. 나무들은 멀리 뛰어가며 피터를 몬스터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피터는 그들에게 다가가 안심시키듯 말했어요. 농담이었어, 알지? 너희를 태울 생각은 없었어, 나무들. 그때 한 목소리가 끼어들었어요. 피터 파커, 네가 가지고 있는 건 내 것이야. 그리고 오늘 같은 밤엔 그건 아주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어. 피터가 돌아보자 매들린 프라이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진이랑 정말 닮았군. 매들린은 손을 들어 피터를 조용히 시키며 말했어요. 그래, 많이 들었어. 하지만 그 이름을 꺼내지 마. 화가 나서 네 입을 가져가 버릴지도 몰라. 그게 가능한 일이야? 피터가 물었어요. 맞아, 매들린이 대답했어요. 입 다물고 있는 게 좋을 거야. 우리가 여기 있었다는 걸 잊어버려. 우린 에드워드 브록이 필요한 비밀 작업을 하고 있거든. 그 순간 살아있는 우체통 2개가 에디를 들어 올려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야, 에디를 데려가면 안 돼. 피터가 항의했어요. 그는 제정신이 아니라고. 매들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건 관점의 차이지. 결국 그는 내 뇌를 먹으려고 했잖아. 좋아. 제정신 아니야. 피터가 마지못해 인정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지금 너희가 걱정해야 할 건 따로 있어. 우리 공통의 친구가 이제 할 일을 끝낸 것 같거든. 그 순간 벤이 위에서 뛰어내리며 나타났어요. 안녕, 피터. 우리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여기서 장면은 잠시 전으로 넘어가 모든 혼돈이 시작될 당시 엑스맨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보여줍니다. 연말이 다가오며 맨해튼 거리는 선물을 사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로 더욱 붐볐어요. 진 사이클롭스, 매직은 다음 가게로 향하며 도시 곳곳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여러 대의 살아있는 버스, 우체통, 그리고 스쿠터가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진은 즉시 다른 엑스맨들에게 상황을 알렸습니다. 매직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노력하며 말했어요. 좋은 쪽으로 생각해보자. 트리하우스는 공격받지 않았어. 매들리는 크라코아를 어떤 식으로든 공격하지 못하도록 마법적으로 묶여있거든. 다른 엑스맨들이 도착하자 아이스맨은 악마 몇 마리를 얼리며 물었어요. 좋아, 계획이 뭐야? 그냥 방어만 하는 거야. 사이클롭스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공격도 해야 해. 좋아, 매직이 말했어요. 림보로 가는 포털 바로 준비할게. 그녀는 사이클롭스, 아이스맨, 파이어스타를 텔레포트 시키기 시작했고 연말 동안 뉴욕이 혼란 속에 빠지지 않도록 결심했어요. 진은 가는 길에 하복을 데려가자고 제안하며 그가 바로 길 아래에서 환한 쇼핑카트 무리를 상대하고 있다고 알려줬어요. 진, 사이클롭스, 매직이 사라지자
파이어스타와 아이스맨은 공사 장비가 날뛰는 것을 막는 데 집중했어요. 그 혼란 속에서 아이스맨은 한 악마가 도망치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악마는 그들을 조롱하며 말했다. 바보들아. 너희 중 누구도 림보의 힘에 대항할 수 없어. 아이스맨이 파이어스타를 보며 말했다. 저 녀석을 계속 쫓아야 할 것 같아. 악마는 로커펠러 센터로 날아가 상징적인 크리스마스 트리 꼭대기에 자리 잡더니 어둠의 마법을 내뿜었다. 한 아이가 위를 보며 혼란스러워했다. 저 나무에 뭔가 이상한 소리가 났어? 아이의 엄마는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정말 역겹다. 이 도시는 항상 이래. 트리는 비틀거리며 끼익 소리를 내며 변하기 시작했다. 오, 맙소사. 이제 죽을 시간이다. 고블린 여왕을 섬기는 건 정말 즐겁군. 악마에 사로잡힌 나무는 아래에서 스케이트를 타던 사람들을 휩쓸었다. 아이스맨은 재빠르게 움직여 모두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다. 파이어스타, 그가 외쳤다. 이제 나무를 처리해줘. 파이어스타는 불꽃 능력을 사용해 공격하며 물었다. 그래도 나무는 나무 맞지? 나무가 비명을 지르는 걸 보고 그녀는 고개를 갸웃했다. 그 순간 휩 하는 소리와 함께 스파이더맨이 현장에 나타났다. 와, 그는 말했다. 영원한 삶을 기념하기 위해 크리스마스 전쟁을 시작하다니. 그래서 오르키스가 너희를 안 좋아하는 거겠지. 나무는 사납게 움직이며 근처 건물을 때리고 한 사람을 끌어냈다. 영웅들은 재빨리 그를 진정시키며 안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어스타는 그를 구하고 아이스맨은 얼음으로 건물의 구멍을 막았다. 구해줘서 고마워. 아이스맨이 스파이더맨에게 말했다. 별거 아니야. 스파이더맨이 대답하며 나무를 거미줄로 묶었다. 도시가 악마의 소굴이 되었을 때도 내가 처리했었지. 이번엔 누구 잘못이야? 아이스맨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건 사실 슬픈 이야기야. 그들은 진 그레이의 오래된 클론이 슬프고. 아, 더 말하지 마. 스파이더맨이 말을 끊으며 말했다. 나도 클론 문제로 골치 아파. 명절마다 더 복잡하게 만들지. 하지만 곧 악마에 사로잡힌 나무가 거미줄과 얼음을 뚫고 나오며 외쳤다. 나무는 너희가 싫다. 스파이더맨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래서 매년 시장실에 찰리 브라운 크리스마스 트리를 부탁하는 편지를 쓰는 거야. 파이어스타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다른 애들은 림보에서 더 재밌게 놀고 있길 바란다. 한편 림보에서는 매직이 모두를 순간이동시키며 말했다. 멀리 이동시켜 몰래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녀는 작은 산이 그들에게 던져지는 것을 보며 덧붙였다. 메디가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아. 거대한 바위가 그들을 향해 날아오자 사이클롭스가 물었다. 내가 이거 날려버려도 돼? 진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 내가 잡을게. 그러나 진이 능력을 사용해 바위를 잡으려 할 때 뭔가 이상한 점을 느꼈다. 그녀는 점점 비정상적으로 피곤해졌다. 매직이 갑자기 외쳤다. 안 돼. 저건 수면 악마야. 우리를 다시 순간이동시킬게. 그러나 그녀가 행동하기도 전에 악마들이 그들을 압도해 4명의 돌연변이를 모두 잠들게 만들었다. 지구로 돌아와 보니 거대한 크리스마스 트리가 불길에 휩싸여 비명을 질렀다. 나는 고통받는다. 인간의 불꽃 속에서 타오르며 이 세상은 끔찍하다. 지옥이라니. 나는 태어나고 싶지 않았다. 악마가 나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파이어스타는 이 혼란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아, 이건 정말 우울하네. 아빠가 다음 주에 이 트리를 보러 오신다는데. 아이스맨은 빠르게 불타는 나무를 얼려버리며 그 헛소리를 멈췄다. 그 고통을 끝내줄 수는 없지만 입이라도 다물게 할 순 있지. 군중들이 엑스맨을 향해 야유를 보내기 시작하자 파이어스타가 물었다. 잠깐, 우리한테 야유하는 거야? 아이스맨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왜 우리한테 야유하는 거야? 팀 버튼이 이런 거 할 땐 다 좋아했으면서 우리는 안 돼. 스파이더맨이 그들 옆에 착지하며 고개를 저었다. 좋아. 이런 일이 벌어졌네. 확실히 다시는 팀으로 활동하지 않는 게 좋겠어. 서로 궁합이 너무 안 맞아. 그때 스파이더맨은 노먼 오스본으로부터 도움 요청 신호를 받았다. 그가 거미줄을 휘감으며 멀어지면서 외쳤다. 뭐든 하고 있는 거 잘 해결하길. 그리고 내 말 명심에 절대 클론되지 마. 한편 림포에서는 진과 매직이 여전히 잠들어 있는 가운데 사이클롭스와 해복이 서서히 깨어났다. 사이클롭스는 몸을 일으키며 중얼거렸다. 메디에게 동정을 느낄 때마다 그녀는 항상 이런 짓을 한다니까. 사이클롭스가 투덜거렸다. 해복이 대답했다. 난 뭔지 알아. 내가 앞장서지 않는다는 게 어떤 건지, 뒤에 남겨지고 소모되고
버려진다는 게 어떤 건지. 난 그녀를 이해할 수 있어. 우리 둘은 같은 사람이야. 사이클롭스는 그를 바라보다가 물었다. 너 지금 뭐 입고 있는 거야? 해복은 자신의 낡은 로브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좀 봐줘. 이러고 깨어난 거라고. 그리고 화제 돌리지 마. 사이클롭스는 다리에 묶인 사슬을 보며 말했다. 어쩌면 이걸 부술 수 있을지도. 하지만 그의 초점은 바뀌었다. 텔레파시로 아무하고도 연결할 수가 없어. 긴장 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있었다. 메디의 목소리였다. 그건 내 텔레파스가 지금 쓸 수 없기 때문이지. 사이클롭스는 그녀를 향해 몸을 돌리며 말했다. 우릴 풀어줘. 뉴욕은 지금 지옥 그 자체야. 메들린은 비웃으며 말했다. 뭐가 새롭다고 그래? 갑자기 여름 형제를 묶고 있던 사슬이 흔들리더니 둘의 머리를 세게 때려 그들을 기절시켰다. 메들린은 웃으며 말했다. 재밌는 시간을 좀 가져볼 거야. 난 내가 원하는 걸 모두 얻을 거고 너희 둘은 그걸 지켜보게 될 거야. 스파이더맨과 벤 라일리로 다시 돌아가면 벤은 비언 사건의 마지막 만남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그가 붙잡고 있던 것은 희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물건. 피터와 기억을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비언드의 헬멧이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피터는 기억을 나누는 대신 헬멧을 부수고 벤을 정신을 뒤흔드는 액체로 가득 찬 웅덩이로 걷어찼다. 피터는 벤을 노려보며 말했다. 솔직히 말할게 내 기억으론 그렇게 된 게 아닌데. 내 기억엔 딱 그렇게 돼 있어. 피터, 벤이 쏘아붙였다. 피터는 소리쳤다. 네 기억이 망가졌다고 방금 말했잖아. 그랬나? 벤은 미소 지었다. 좀 흐릿하긴 해, 피트. 피터는 말문이 막혀버렸다. 아니, 이러고 싶지 않아. 상관없어. 이 도시를 위협하는 놈은 누구든 문제야.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자 둘은 주먹 다짐을 시작했다. 피터는 악마에 사로잡힌 스쿠터를 거미줄로 묶어 벤에게 던졌고 이어진 발차기로 벤을 근처 쓰레기 더미에 내던졌다. 벤은 고개를 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디 갔어? 여전히 악마에 사로잡힌 스쿠터가 툭 쏘아붙였다. 야, 너희 둘 중 하나라도 날 다시 세워줄래? 욕설을 내뱉는 스쿠터를 무시하고 벤은 다시 일어서며 말했다. 아직도 스파이더 센스를 가지고 있어. 근데 요즘 좀 이상하게 작동하더라. 피터는 재빠르게 다가가 주차 미터기로 벤을 가격했다. 하지만 벤의 스파이더 센스에서 뿜어져 나온 에너지가 피터를 감전시키며 기절시켰다. 피터는 비틀거리며 물러나 숨을 헐떡였다. 이게 뭐야? 벤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네가 날 그 정신을 어지럽히는 웅덩이에 떨어뜨린 이후로 내 스파이더 센스가 공격 모드로 바뀌었거든. 피터는 항의했다. 야, 네가 그 웅덩이에 뛰어든 거잖아. 벤은 거미줄을 뽑아내며 웃음을 터뜨렸다. 뭐 어쨌든 새로운 기술을 얻었지. 네가 할 수 있는 건 난 더 이상하게 할 수 있어. 벤이 뽑아낸 거미줄이 변형되어 도끼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다. 벤은 도끼를 붙잡아 휘둘렀다. 피터는 몸을 낮춰 피하며 손잡이를 붙잡았다. 이래서 우리가 야구팀에 못 들어간 거야. 그가 농담을 던졌다. 벤은 거미줄을 더 뽑아내 이번에는 곤봉 모양으로 만들어 피터의 머리를 강타했다. 피터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고 벤은 작은 구체를 꺼냈다. 거의 끝났어. 벤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마지막으로 보여줄 게 하나 더 있어. 아주 대단한 거야. 피터는 앞으로 뛰어들며 벤에게 주먹을 날렸다. 선물 교환이라면 내가 준비한 건 새로운 뇌진탕이다. 벤은 웃음을 터뜨렸다. 넌 너무 오랫동안 자신을 억제했어. 그래서 그걸 인식조차 못해. 이제 나를 상상해봐. 내 힘은 다 가지고 있지만 책임감은 전혀 없는 사람을. 널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 벤, 피터가 간절히 말했다. 벤은 돌진하며 소리쳤다. 바로 그 이후로 네가 질 거야. 피터는 공격을 막아보려 노력하며 주먹이 쏟아지는 와중에도 벤을 설득하려 애썼다. 그러나 벤은 더 강한 힘으로 때리며 으르렁거렸다. 이럴 땐 나를 카즘이라고 불러. 피터는 쓰러지며 균형을 되찾으려 애썼다. 벤은 작은 구체를 집어들고 중얼거렸다. 이거 망가지지 않았길 바라야지. 샤할. 갑자기 구체에서 뾰족한 돌기가 튀어나왔다. 벤은 그것을 피터에게 던졌지만 구체는 피터에게 닿기 직전 멈춰 땅에 박혔다. 구체가 빛나기 시작했고 피터는 구체 속에서 조나 제임슨과 로비 로버트슨의 모습을 보았다. 그의 친구들이었다. 피터는 소리쳤다. 그들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들은 어디 있어? 인보에 있지. 벤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얼마 동안일지는 아무도 모른다만 그들을 돌려놔, 벤. 피터가 외쳤다.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거야? 벤이 물었다. 우린 여기 있고 네가 림보에 가고 싶어 할 리는 없잖아. 피터는 자신의 마스크를 벗어던졌다. 그게 네가 원하는 게임이야. 날 림보로 보내고 싶어. 좋아, 벤. 날 림보로 데려가. 벤의 표정이 변했다. 좋아. 네 말에 진심이 느껴졌다. 메디가 말했어. 진심이어야만 네가 림보로 올 수 있다고. 그 순간 땅에 균열이 생기더니 여러 개의 촉수가 튀어나와 피터를 붙잡고 림보로 끌어내렸다. 끝난 게 아니야. 피터가 외쳤다. 다시 돌아올 거야. 벤은 피터가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끝난 건 아니지. 하지만 걱정 마. 네가 곧 다시 내려올 테니까. 난 잠깐 풍경이나 감상해야겠어. 오늘 정말 멋진 날이었거든. 피터는 몸부림치다 눈을 감았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는 평범한 티셔츠와 스웨터 베스트를 입고 책상에 앉아 있었다.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왔다. 늦었어. 피터가 고개를 들자 악마 버전의 조나 제임슨이 그와 그의 악마 동료들에게 빨리 일하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아이고, 피터가 중얼거렸다. 벤이 또 무슨 짓을 한 거야? 한편 장면은 베놈 핌사로 전환되며 베놈이 이번 사건에 어떻게 얽히게 되었는지를 설명한다. 다크 웹이 시작되기 전 에디 프록은 시간의 끝에 있는 공생체들의 낙원인 시간의 정원에서 시간을 보냈다. 아들 딜런에게 돌아가고 싶었던 에디는 그 정원을 탈출해 시간의 흐름으로 돌아왔지만 림보에 떨어졌다. 그곳에서 그는 림보의 지배자인 매들린 프라이어와 벤 라일리를 만났다. 그 당시에 매들린과 벤은 자신들의 원본 컨털팔스와 맞서 잃어버린 기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매들린은 에디에게 딜런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약속했지만 조건이 있었다. 그녀의 계획을 돕는 것이었다. 에디는 매들린과 벤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아둬야 해. 나는 내가 만들어낸 미래를 깨기 위해 여기 돌아온 거야. 악당 메리디우스가 되고 싶지 않아. 내 아들을 이 모든 일에서 구하고 싶어. 내 아들이 나의 유일한 우선순위야. 그를 위해서라면 차원을 넘을 수도 있어. 그러니 너희 둘이 나를 조금이라도 배신한다면. 벤이 캐주얼한 톤으로 말을 끊었다. 진정해. 우린 오랜 친구 아니야, 에디? 그게 수사 의문문은 아니야. 나도 사실 잘 몰라. 에디는 눈을 가늘게 뜨며 말을 들었다. 네 목소리를 알 것 같아. 아, 그럼 네가 나보다 한 수 위네. 벤이 대답했다. 내겐 기억이 있던 자리엔 그냥 커다란 구멍만 남아있어. 마치 깊은 균열처럼 말이야. 어쨌든 우리 일을 시작하려면 먼저 뭘 해야 할 것 같아. 에디, 너의 커다란 머릿속을 조금만 살펴보면 되는데. 와우, 이게 아빠가 되는 기분인가? 벤은 변형된 스파이더 센스를 이용해 에디의 뇌를 건드리며 말했다. 걱정하지 마. 널 공장 초기 설정으로 되돌려줄 거야. 우리가 부탁하는 작은 일을 하나만 해주면 딜런을 다시 볼 수 있을 거야, 에디. 에디는 고통의 비명을 질렀지만 갑자기 멈추며 텅 빈 목소리로 말했다. 딜런? 딜런이 누구야? 그 순간부터 에디의 정신은 베놈과 처음 결합했을 때로 되돌아갔다. 무분별하고 야생적이며 뇌를 먹는 것에 집착하는 상태로 그는 이미 스파이더맨과 한 차례 맞붙었지만 패배했다. 매들리는 에디가 진정한 목표를 위해 정신을 비우도록 스파이더맨을 추격하게 했다. 그 목표는 뉴욕 한가운데에 있는 엑스맨의 트리하우스를 공격하는 것이었다. 매들린이 신호를 보내자 베놈은 풀려났다. 그러나 그녀의 계획에 문제가 생겼다. 트리하우스는 비어있어야 했다. 매들린은 이미 진 그레이, 매직, 그리고 여름 형제를 림보에 가둬놓은 상태였다. 파이어스타 아이스맨, 그리고 포지는 악마에 사로잡힌 뉴욕에서 싸우고 있었다. 그러나 트리하우스 안에서 베놈은 저항에 부딪혔다. 엑스맨의 멤버 싱크가 그를 맞섰다. 싱크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 에디와 결합된 공생체를 모방하며 베놈의 공격을 상쇄하고 에디의 정신을 탐색했다. 너 그냥 평범한 공생체가 아니구나. 싱크는 정보를 추출하며 말했다. 넌 어떤 공생체 군체의 리더 같은 존재야. 너라면 많은 걸 할 수 있을 텐데 네가 그걸 기억할 수만 있다면 말이야. 베놈은 비명을 질렀다. 뭐? 안 돼, 안 돼. 멈춰, 멈춰. 에디의 정신 속에서 그는 싱크가 스파이더맨처럼 보일 뿐이었다. 난 혼자야. 완전히 혼자야. 안 돼! 우리는 베놈이야! 에디는 금이 간 목소리로 외쳤다. 멈춰. 몸 붙잡혀. 에디의 정신 속 갈등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졌고 그는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그는 베놈을 떼어내려고 애쓰다
통제력을 잃고 배들럼으로 변형되었다. 원초적이고 분노에 찬 공생체 형태로 시간의 점원과 연결된 에디의 시간선 더 깊은 곳에서 메리디우스로 변하는 과정의 일부였다. 이제 배들럼이 도시를 휩쓸며 광란을 벌이는 가운데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왔다. 배들럼은 멈춰서 뒤돌아보았고 진짜 베놈과 결합한 딜론을 발견했다. 한편 엑스맨 쪽에서는 매들린 프라이어가 트리하우스에서 세레브로 드라이브를 손에 넣으며 마침내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기 시작했다. 아들 네이선이 성장하는 기억들이다. 하지만 그녀가 원하는 것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었다. 아들과 관련된 감정들, 즉 어머니로서의 본질이었다. 매들린은 클론이지만 미래의 돌연변이로 알려진 케이블의 어머니다. 그러나 그녀는 진정한 모성애를 경험할 수 없었다. 드라이브를 탐색하던 매들린은 그것이 단순히 기억을 기록한 장치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미 그 기억들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갈망하는 것은 기억 속 감정과 느낌진이 그녀에게서 빼앗아간 모성의 본질이었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기 위해 결심한 매들린은 직접 진의 정신으로 들어가 그녀가 그 감정을 다시 경험하게 만들 계획을 세운다. 꿈의 세계 속에서 어린 진과 매직이 마치 오랜 낮잠에서 깨어난 듯 깨어났다. 그들은 혼란에 빠져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몰랐고 심지어 자신이 누구인지도 기억하지 못했다. 어린 매직은 진을 발로 차며 말했다. 일어나. 이 으스스한 낡은 집에서 어떻게 나가는 거야? 너 유괴범 아니지? 진은 아픈 얼굴로 몸을 일으키며 대답했다. 아야, 발로 찰 필요는 없잖아. 나도 너만큼이나 아무것도 몰라. 마지못해 둘은 낡고 냄새나는 저택을 걸어 다니기 시작했다. 한편 림보의 현실 세계에서는 사이클롭스가 매들린에게 소리쳤다. 제발 내 바이저를 돌려줘. 다시 탈출하려고 내 힘을 쓰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그리고 내 머리를 강아지들로 둘러쌀 필요는 없었잖아. 장면이 드러나자 사이클롭스는 강아지가 빙글빙글 도는 아기 풍차 장난감 같은 장치에 둘러싸여 있었다. 매들린이 방에 들어서며 조롱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바보로 보여. 좋아, 눈을 떠서 내 바이저를 찾아봐. 대신 방 안에 강아지 내장을 여기저기 흩뿌리게 될 텐데 괜찮지? 해복이 중재하려고 나섰다. 매들린, 제발 대화로 풀어보자. 매들린은 한쪽 눈썹을 치켜 올리며 말했다. 여기가 상담소라도 돼. 아닌 것 같은데? 해복은 한숨을 쉬며 다른 접근 방식을 시도했다. 그냥 도우려고 하는 거야. 매들린은 비웃으며 말했다. 난 네 도움이 필요 없어. 너도 엑스맨의 속임수를 쓰려는 거잖아. 아니야. 해복이 단호하게 말했다. 난 엑스맨을 그만둘 거야. 해복은 한숨을 쉬며 생각에 잠겼다. 어쩌면 난 엑스맨으로 있어야 하는 게 맞는 걸지도 몰라 하지만 이 팀은 아닌 것 같아. 포즈는 아마 나를 사이클롭스를 골치 아프게 하려고 이 팀에 넣은 거겠지. 매들린은 그의 말을 듣고 잠시 멈칫하더니 말했다. 내 제안을 생각해볼게. 하지만 지금은 가야 해. 내 주문이 준비됐거든. 꿈의 세계에서는 어린 진과 어린 매직이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들었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가자 그들은 작은 나이트크롤러 같은 악마들에게 공격받고 있는 매들린을 발견했다. 매직은 막대기를 휘둘러 그들을 물리쳤고 매들린은 고마움을 표했다. 난 여기서 막 깨어났어. 매들린이 설명했다. 얼마나 오래 여기 갇혀 있었는지도 모르겠어. 우리가 찾고 있는 답은 이 장치 안에 있어. 하지만 난 이걸 어떻게 열어야 할지 몰라. 너희는 알지도 모르잖아? 진은 세레브로 드라이브를 들고 살펴보며 말했다. 어디서 본 것 같아. 아마 열쇠가 필요할지도 몰라. 그래. 매들린이 격려하며 말했다. 그냥 열리는 걸 상상해봐. 림보의 현실 세계에서 사이클롭스는 눈을 꼭 감은 채 강아지들이 그의 머리 주위를 돌고 있는 것을 다치게 하지 않으려 조심하고 있었다. 해복, 메디에게 팀을 떠난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에 대해 네가 뭔가를 잡은 것 같아. 사이클롭스가 말했다. 해복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거짓말 아니야. 난 여기에 속하지 않아, 스콧. 난 내가 필요로 하는 곳, 그리고 내가 있고 싶어 하는 곳에 있어야 해. 이미 공개된 엑스맨 팀엔 선머스 가문이 이끄는 사람이 있으니 나까지 필요하지 않아. 사이클롭스는 잠시 침묵한 뒤 마침내 사과했다. 포지가 너를 이 팀에 넣은 건 널 창피하게 하려는 게 아니었어. 그는 뭔가를 고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아닐 수도 있지. 괜찮아, 해복이 대답했다. 난 엑스맨이었고 어벤져였어. 난 좋은 일도 했고 나쁜 일도 했지. 이제 그 모든 걸 좋은 데에 쓸 준비가 됐어.
하지만 이렇게 갇혀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 어쩌면 진에게 손을 뻗어보는 게 좋을지도 몰라. 꿈의 세계로 돌아가서 매들리는 진을 세레브로로 안내했다. 바로 저거야. 그녀가 말했다. 헬멧을 써. 그러면 상자 안의 정보를 얻을 수 있어. 그러고 나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야. 진이 헬멧을 쓰자 사이클롭스의 목소리가 그녀의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진, 매들린이 우리 모두를 주문으로 묶어놨어. 우린 림보에 갇혀있어. 사랑해. 넌 가장 강력한 엑스맨이야. 진은 헬멧을 바라보며 자신이 믿고 있던 어린 모습이 아닌 성인 모습의 반영을 보았다. 그녀의 기억이 물밀듯이 돌아왔고 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변 모두를 밀쳐냈다. 매들린을 마주보며 그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능력을 갖기 전엔 어땠더라. 정말 공정하지 못하군. 진이 말했다. 매들린은 매섭게 노려보며 대꾸했다. 공정함에 대해 진 그레이에게 설교를 듣다니 우습기 그지없. 진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며 말했다. 이걸 끝내, 매디.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전엔 안 끝나. 매들린이 소리쳤다. 진은 강력한 텔레파시 공격을 가했다 전 세계에 공명할 만큼 강렬한 정신적 타격이었다. 한편 림포에 갇힌 스파이더맨은 벤 나일리가 조나 제임슨과 로비 로버트슨을 붙잡아 피터를 유인하려 했음을 발견했다. 벤의 계획은 성공했다. 벤은 피터, 조나, 로비를 데리고 림보의 한 구역으로 갔는데 그곳은 뉴욕처럼 꾸며져 있었다. 데일리 뷰글의 악마 버전과 악마 동료들까지 포함해서 말이다. 피터가 거리를 가로지르며 한 악마가 인간처럼 행동하는 것을 눈치챘다. 그 악마는 자신의 역할에 완전히 몰두하고 있었다. 옆에 있던 또 다른 악마가 짜증을 내며 그의 머리를 물어뜯겠다고 위협했다. 피터는 달려가 그 사이에 끼어들었다. 내가 뭘 했어? 피터가 꾸짖었다. 인간은 다른 인간의 머리를 물어뜯지 않아. 악마는 돌아서며 소리쳤다. 더는 못 참겠어. 이 멍청한 인간 옷. 그 악마가 피터에게 달려들기 전 피터는 그를 주먹으로 날려버렸다. 옆에 있던 작고 열정적인 악마가 환호하며 말했다. 날 구했어. 이건 내 일도 아닌데 말야. 미안. 피터가 중얼거렸다. 몸에 떼스나봐. 이제 진짜 일하러 가야 해. 작은 악마가 뒤에서 외쳤다. 사람들이 널 파커 불꽃맨이라고 부르더라. 피터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비슷하네. 악마 버전 데일리 뷰글 안에서 조라는 악마들에게 소리치고 있었다. 나가서 기사를 가져와야지. 악마들이 되받아쳤다. 화내야지. 제대로 안 할 거야. 제이 조니 존맨. 조나는 시드마마 말했다. 그건 내 이름이랑 전혀 다르잖아. 또 다른 악마가 끼어들며 말했다. 충분히 비슷해. 귀 안 쓸 거면 물어뜯어버릴까. 피터는 달려가 악마를 붙잡으며 말했다. 조다를 건드리기만 하면 문제 생길 줄 알아. 다른 악마가 으르렁거렸다. 네가 제대로 일 안 하면 조니, 맨과 네 친구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잖아. 피터는 한숨을 쉬며 상황을 진정시키려 노력했다. 다들 서로 존중하고 이 일에 집중하자고. 알겠지? 그는 이 터무니없는 상황을 무시하려 애쓰며 임무를 위해 밖으로 나섰다. 밖으로 나온 피터 앞을 벤이 가로막았다. 사무실에서 또 힘든 하루였어. 피터는 그를 노려보며 말했다. 그만하고 우리를 보내줘, 벤. 이건 우리 둘 문제야. 벤은 비웃으며 말했다. 왜 그래? 내가 림보를 집처럼 꾸미느라 얼마나 애썼는데 그냥 거절당하려고 했겠어. 그러니까 이 사과 한 입만 먹어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끝낼 수 있잖아. 안 돼. 피터가 단호히 대답했다. 네가 원하는 게 뭔지 알아. 네가 내가 훔쳤다고 생각하는 그거. 하지만 난 네 게임에 말려들지 않을 거야. 벤의 미소가 더 넓어졌다. 봐, 난 지금 친절하게 굴고 있어. 이 사과를 내 목구멍에 억지로 밀어넣을 수도 있거든. 피터는 냉정히 맞받아쳤다. 네가 할 수 있었다면 이미 했겠지. 사실 내가 이걸 자발적으로 먹어야 한다는 걸 보여주네. 그건 내가 포기해야 한다는 뜻이니까. 네가 원하는 게 그거라면 벤, 넌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야. 벤의 표정이 굳어졌다. 난 절대 널 놓아주지 않을 거야, 피트. 허락받을 생각도 없었어. 피터는 단호히 말했다. 그날 저녁 조라는 침대로 가려고 했지만 악마로 변한 침대가 그에게 와서 누우라고 재촉하며 언쟁을 벌였다. 결국 피터가 조나의 창문으로 나타나 대화를 시도했다. 벤이 피터에게 그렇게 먹이려 애쓰는 이상한 과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피터가 설명했다. 그걸 생각해봤어. 만약 벤이 뉴욕을 공격할 수 있다면 뉴욕으로 돌아갈 방법이 있어야 하고
림보로 다시 내려올 방법도 있어야 한다는 거지. 피터는 조나와 로비에게 말했다. 내일 악마들이 일을 하러 갈 때 신호를 줄게. 그때를 틈타서 나갈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는 덧붙였다. 문제는 내 복장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는 거야. 혹시 바늘과 실 좀 있나? 다음 날 아침, 조나는 모든 악마들을 모아 회의를 열었다. 그는 넥타이를 고쳐매며 선언했다. 뜨거운 뉴스거리를 하나 잡았어. 너희가 그런 뜨거운 뉴스를 다른 누군가에게 뺏길 애들은 아니잖아. 그렇지? 악마들은 소리쳤다. 당연하지. 좋아, 조나는 말을 이었다. 왜냐면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야. 듣자 하니 몇몇 악마들이 진짜 뉴욕으로 몰래 들어가서 양복과 넥타이를 입는 대신 인간을 사냥한다는 거야. 그들을 비명 지르게 하고 울게 만들고 피를 흘리게 말이야. 전부 그렇다더군. 비명, 울음, 그리고 피. 근데 다행히 그게 우리 얘기는 아니잖아? 악마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 우리 아니야. 우린 착해. 그렇지. 조나는 날카로운 어조로 말했다. 그래서 내가 찾는 건 이런 불의를 밝혀낼 용감한 기자들이야. 사건을 조사하고 추적하며 이 끔찍한 범죄에 가담하지 않을 기자들. 우리 모두 동의했잖아. 그건 재미없을 거라고. 악마들은 서로를 힐끗거리다 갑자기 문으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이건 내 기사야! 아니야, 내 기사야! 그들은 서로 다투며 뛰쳐나갔다. 로비는 조나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다. 이게 통했다니 믿기 힘들군. 조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난 믿어. 저놈들 머릿속에 들어가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 그때 피터가 창문으로 기어들어왔다. 이제야 움직이자. 그러나 그들이 떠나려는 순간 림보를 위해 만들어진 시니스터 식스 복제체가 그들 앞을 가로막았다. 고리온, 그레이브 고블린, 라이어 트롭스, 그리고 닥터 옥토볼이었다. 닥터 옥토볼은 비웃으며 말했다. 우리 모습이 집 생각나게 하지 않나? 벽을 기어오르는 녀석. 이런 식으로 하루를 보내는 게 너답지 않나? 피터는 무표정하게 그들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아, 정말 신나지. 크라켄더 헌터가 피터를 붙잡아 공중으로 들어올리며 외쳤다. 도망갈 수 없어. 스파이더맨. 피터는 도망치려 몸부림쳤지만 멈춰섰다. 그는 위를 바라보며 투덜거렸다. 더 이상 어떻게 이상해질 수 있겠어. 그 순간 스파이더맨 복장을 한 악마가 나타났다. 악마는 슉슉거리며 말했다. 다른 파커는 필요 없다고들 했지. 그건 틀렸어. 이 녀석에게 인사나 해. 이름은 레저버비 피. 그 생명체는 피터 파커의 악마 복제체였다.